그,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중요한 그 것 중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 필기를 쭉 하세요. 그쵸? 요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밸런스 본드 시어리.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 번역은 그 원작과 결합 이론 이렇게 부르고요. 말이 좀 길어가지고 BBT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작과 결합 이론이 이제 지금 이제 남아있는 범위가 이제 분자궤도 함수인데, 분자궤도 함수 하기 전에 그 앞서 우리가 배웠던 원자 오비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자 오비탈하고 분자궤도 함수를 연결해주는 약간 과도기적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과도기적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온전하겠습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서 그 학생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이 뭐야요? 오존 되겠죠. 오존. 자, 이놈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그 분자기도 함수 이론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BBT만 사용해서 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도 있고 하니까 또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1,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조건 BBT는 루이스 구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루이스 구조. 알겠죠? 루이스 구조. 자, 그럼 그게 이제 루이스 구조. 그래 보면, 잠깐만요. 내가 먼저 가져올게. 여기 있다. 좋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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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루이스 구조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루이스 구조 저렇게 저 정도 그리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저 상태에서 각 산소 원자의 형식 전하를 따져볼게요. 뭘 따진다고? 형식 전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는 형식 전하가 얼마예요? 요 산소의 형식 전하. 얘는 0이죠. 0이죠. 0인 거 알겠어요? 민수 알겠어요? 그래?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게 0인 거 알겠어요?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게 0인 거 알겠어요? 동생이요? 내 수업 들으니까요. 그리고 반에서 제일 잘해요. 반에서 제일 잘해요.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자, 중학생인데 민서 동생이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래서 동생 별명이 모든 것을 다 아는 학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별명이에요. 그렇죠? 네. 자, 보자. 자, 그 다음 이때 이 중간에 있는 것의 형식 전환은 얼마예요? 이게 1 플러스죠. 1 플러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놈의 형식 전환은 얼마예요? 이게 1 마이너스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놈은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명구조가 나타나면서 제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래. 그래서 요렇게 보이세요? 저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공명구조를 원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가 지금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산소하고 이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중에 전자 한 쌍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 공명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여기가 노란색 전자, 여기가 다시 파란색 전자가 된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을 조금 배우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가 이 산소 쪽으로 전자를 제공하면서 이중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이주기 원산은 기본적으로 옥텟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전자를 받으면 이 산소는 옥텟을 만족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옥텟이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니까 이 상태로 옥텟이에요. 그러면 옥텟 이루고 있는데 또 받으면 옥텟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파이결합 전자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전자, 노란색 전자가 요래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지금 공명구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다시 얘들의 형식 전환을 한번 따져볼게요. 얘 형식 전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얘 형식 전환은 1-가 될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민서 얘 형식 전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얘 형식 전환 어떻게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동생이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의 형식 전환은 얼마예요? 얘는 1+가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로부터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첫 번째 1. 극성 유무. 극성 유무. 자, 이때 이 녀석의 첫 번째 1. 이 녀석의 실제 전하 분포. 자, 공명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요 둘의 존재 확률을 묻는다면 요 둘은 존재 확률이 각각 몇 %일까요? 이 둘의 존재 확률은. 둘은 존재 확률이 완전히 똑같겠죠? 50-50. QP. 아니, 그거 큐피드 아니지 50-50의 큐피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진짜로 있잖아요. 나 정도 나이 들면 그 블랙핑크가 옆에 지나가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하도 이름이 있으니까 다 알지. 근데 옆에 지나가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50-50가 노래 제목인지 큐피드가 노래 제목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도 요즘 난리던데?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그거 좀 분란이 났더만. 그래갖고 얘들이 왜 이렇지 해서 처음 어제 뮤직비디오를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와 노래가 진짜 잘 뽑혔던데요. 노래 좋던데. 네, 그 노래가 멜로디 라인이 이게 진짜 잘 잡혔더라고. 그래서 이게 멜로디가 딱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게 정말 잘 만들었구나 딱 싶더라고.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어떤 작곡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작곡의 내 느낌은 그 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그냥 경력이 오래된 작곡가가 진짜 그 오랜 그 경력과 노력과 끝에 진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 노래 뽑은 거예요, 진짜로. 난 느낌이 딱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노래를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굉장히 훈련된 작곡가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자체의 정키가 좋긴 하는 되게 좋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한 두 군데 포인트가 연결이 조금 껄끄럽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이게 전조되는 부분 하나고요. 근데 마지막에 노래 끝나고 그다음에 랩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바지 팍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건 진짜 이건 굉장히 이게 잘 뽑힌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는 중소기획사라며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노래 잘 나와서 정말 굉장히 클 것 같았는데 좀 요즘 분란에 휩싸여서 어떻게 뭐 그건 내 상관이 아니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어제 노래를 들으면 노래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딸들이 막 아빠 노래 엄청 좋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그 노래를 처음 내가 들어보긴 했습니다. 좋긴 하대요. 예.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어쨌건 50-50 아시겠죠? 50-50. 왜냐하면 요 루이스 구조하고 루이스 구조하고 사실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 둘이가 근본적으로 동일하죠.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딱 들어다가 휙 뒤집으면 이 둘은 완벽하게 뭐 할 테니까요. 완벽하게 겹쳐질 테니까. 그러면 이 둘은 존재 확률이 같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실제 전하분포를 어떻게 파악할 수도 있냐면 자, 요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중심 산소에는 1 플러스가 그리고 요 말단 산소에는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포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각도는 딱 보시다시피 당연히 180도예요? 구분형이에요? 당연히 얘는 구분형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요?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구분형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쌍극자 모멘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쌍극자 모멘트 화학에서 방향이 어디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쌍극자 모멘트의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거든요. 그럼 그 쌍극자 모멘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요렇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두 쌍극자 모멘트를 자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죠. 그럼 두 벡터를 자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합 하면은 뮤 토탈 바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쌍극자 모멘트는 이 결합 때문인 거고 얘는 이 결합 때문인 건데 시점 일치시켜 가지고 벡터 합을 하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면 얘는 0.54D라는 정도의 값을 실제로 가져요. 요거 이제 실험 측정치예요. 당연히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야 뭐 이렇게 뭐 하도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건데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저기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가 측정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런 식의 쌍극자 모멘트가 측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오존은 극성 분자란 얘기예요? 아니면 무극성 분자란 얘기예요? 이 녀석은 반드시 극성 분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극성 분자라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도 분명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39기 일반화학을 담당하는 화학 교사가 오전이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던 여러분 선배들이 나한테 막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저 데이터도 저렇다. 그리고 39기 교재는 극성이라고 나온다.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둘이서 싸우게 해라.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만 뭐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극성인 건 맞습니다. 선배들이 그 선배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가요. 네, 30 여러분 선배 38기죠 선배들이. 네. 38기 일반학 AP를 그 담당하는 교사께서 얘가 무극성이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와우. 그러니까는 여러분 선배들이 수업 듣다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나한테 물었겠죠 또. 창조과학. 네, 그래서 아니다 그건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 39기 수업 교재도 극성이라고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네. 뭐 그게 어떻게 결판 났는지는 나한테 또 얘기들은 안 해주던데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이거 극성인 거 유명합니다. 네. 얘가 무극성이라고 보통 착각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이 오존이 무극성이라고 보통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옛날 경시대회 문제 같은 거 보면 오존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묻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38기 담당 교사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헷갈리냐고요. 자, 보통 극성은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에서 생겨요.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에서 생겨요.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에서 생기죠. 근데 오존은 원자적 측면에서 보면 다 다른 원자예요, 다 같은 원자예요. 다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이 원자하고 이 원자 사이에 이런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얘는 측정하면 쌍꺼풀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극성이에요. 이거 실험 데이터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조적 특징에 따른 전하 분리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여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과학은 데이터가 우선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오존은 극성인 대표적인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자끼리만 모여 있다고 해서 항상 무극성인 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성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자, 혹시 여러분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자,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있을 때 말이죠.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있을 때 짝대기 하나면 무조건 무슨 결합이에요? 짝대기 하나는. 짝대기 하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죠. 무조건. 그다음 짝대기 두 개 중 하나도 반드시 무슨 결합이에요? 짝대기 두 개 중 하나도 시그마죠. 그런데 짝대기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또 무조건 뭐여야 해요? 파이여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파일 거고 요거 시그마일 거고 요거 시그마일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다중결합이 나타날 때는 무조건 하나가 시그마고 나머지 하나가 파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바로 산소 간 시그마는 항상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산소 간 파이는 50%만 존재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의 파이 결합이 이렇게 50대 50의 확률로 양쪽에 분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일중 결합 곱하기 50% 더하기 이중 결합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결합 차수를 산수를 평균하여 나타냅니다.
그러면 1중 결합과 2중 결합을 산술 평균했다. 그럼 몇 중 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바로 1.5중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오존에서 산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 차수가 1.5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좋아.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지우개에서 지우개. 여기다, 지우개. 자, 이제 편의상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개 되겠죠? 지운다. 쓱쓱. 자, 그리고 이것도 줄게요. 자, 그 다음 그 이후의 설명을 위해서 요 놈을 요렇게 치환해서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으냐면 요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하고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자,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짝대기 하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자 두 개를 한 번에 이어서 짝대기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공호 전자뿐 아니라 결합 전자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전자쌍으로 전자들로 바꾼 겁니다. 이때 그냥 예를 들면은 요 전자 사이 요렇게 결합선이 있었던 거고 요 노란 전자하고 빨간 전자 사이 요렇게 결합선이 있던 거고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결합선이 연결됐던 것 뿐인 거지. 그걸 지우고 전자로만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 전자의 개수와 전자 배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해서 루이스 구조에서 짝대기를 빼버리고 전자로만 표시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네. 알겠죠? 이때 저 각각의 전자들에 대해서 편의상 이런 기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 산소는 편의상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 좋죠. 레프트. 그 다음 요 산소는 편의상 왼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됐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탄소는 중간에 있으니까 센터겠죠? 센터에 있으니까 C라고 쓸게요. 알겠죠? 센터. 이 상태에서 형식 전화가 얘는 여전히 1-고 여기에 있는 요 산소는 여전히 1+고 맞죠? 맞습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 수업 들으면은 내가 항상 색깔을 쓸 때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플러스 전화 띄는 애들을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전화 띄는 애들을 파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이 색깔을 좀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 플러스 전화를 띄는 센터에 있는 애,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오른쪽에 있는 애, 알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놈까지 요거. 자, 그럼 저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신다. A. 자, 요게 이제 루이스 구조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최외각 전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외각 전자 배치. 보세요. 최외각 전자 배치. 자, 원래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원래 몇 개죠? 원래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5, 6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전자배치를 쓰면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ES2, EP4 기억나요? ES2, EP4 그래서 최각전자 6개인 거를 원자 배치로는 저렇게 쓰고 점자점식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6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들고 싶다.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최외각 전자는 몇 개로 바뀌겠어요? 5개로 바뀌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거고 이때 이 전자 배치는 ES2에 EP 뭐가 되겠어요? EP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산소가 1-가 됐다는 건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됐다는 뜻일까요? 7개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때 전자 배치는 ES2, EP 뭐가 되겠어요? EP 뭐가 되겠어요? EP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ES의 전자 배치는 달라져요? 똑같아요? ES 전자 배치는 뭐 똑같은데 EP 배치가 달라지죠? 그럼 EP 오비탈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EP 오비탈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지금 EP인 거야. EP 오비탈 3개 있는 건 알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4개니까 여기는 하나, 둘,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둘, 3개인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얘가 이게 바로 left, center, right의 전자 배치인 거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루이스 구조상에서도 예를 들어 센터에 있는 거 보면 주변 전자가 몇 개 있는 걸로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이거 하나, 둘, 셋, 넷, 5.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right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이걸 뜻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또 이런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혼성 오비탈이 뭐다? 산소의 혼성 오비탈이 뭐다? 이 구조에서 혼성 오비탈이 sp2 혼성이다. 이런 말을 들었었죠? sp2 혼성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sp2 혼성은? 바로 입체수. 그걸 이제 스테릭 넘버라고 했었는데 입체수가 3일 때 보통 나타나는 게 sp2 혼성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산소가 입체수를 하나, 둘, 셋, 세 방향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입체수 3 때 오는 sp2 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left, center, right에 대해서 sp2 혼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sp2 혼성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해볼 텐데 이제 3 sp2 혼성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혼성화라는 말을 막 들어봤죠. 근데 사실은 이 혼성화라고 하는 녀석은 독립된 이론이 아닙니다. 독립된 이론이 아니고 바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혼성화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배우고 거기에서 차근차근 혼성화가 와야 되는데 보통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혼성화를 먼저 막 배우거든요.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냥 교수가 막 수업하는 사람이 막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성화에 대한 말은 잔뜩 들어놓지만 그게 정작 어떤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건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혼성화라고 하는 건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sp2 혼성화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요렇게 첫 번째 1 에너지 다이어그램. 자, 짜자자잔.
자, 에너지 도표에 대해서 자, 여기에 ES 오비탈. 그다음 여기에 EPX, EPY, EPZ 오비탈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때 sp2 혼성이라고 하는 건 우선 자 ES 오비탈, EP 오비탈 중에 어디를 더 안정하게 그려놨어요? ES가 더 안정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EP가 조금 불안하고 요거 이제 원래 원자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때 sp2 혼성화라고 하는 건 자 그냥 외우세요. 외워. 바로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하고요. EPX, EPY 얘를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원자 오비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재료가 되고 이들로부터 새로운 원자 오비탈을 만들어내는 과정. 요걸 혼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조금 더 세부적인 수학적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학교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대타 치고 그 결과만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민솔? 약간 졸린 거예요? 진짜로요? 동생에게 자랑스러운 오빠. 알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 부리, 다이, 죄이, 숀. 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원래 말이고요. 얘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바로 혼성화죠. 그래서 혼성화를 영어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원래 이게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그 다음에 원래 이게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선을 그린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ES 오비탈, EPX 오비탈, EPY 오비탈을 통해서 어떻게? 짜잔, 짜잔, 짜잔. H1, H2, H3. 자, 요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쓰시고, 그 다음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요 H1, 2, 3 있죠? 요 H1, 2, 3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 얘는 이름이 이겁니다. ES, EPX, EPY 혼성입니다. 원래 표현은 아시겠죠? 원래 표현은. 왜냐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가져다 썼다고요? ES, EPX, EPY를 가져다 썼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재료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게 원래 혼성 오비탈의 표기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ES, EPX, EPY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두 개를 썼다고 해서 축약해서 sp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H1, 2, 3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건 우선 첫 번째 서로 에너지가 동등하다. 왜 서로 에너지가 동등하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정하고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은 함수들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왜 같으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우선 같다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혼성 오비탈에서는 항상 재료의 개수와 결과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재료로 쓴 원자 오비탈이 몇 개예요? 재료로 쓴 원자 오비탈이 3개죠.
그러면 혼성 오비탈의 결과도 반드시 3개여야 돼요. 알겠죠? 혹은 sp2가 아닌 경우는 재료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 재료를 2개만 썼다. 그러면 결과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 4개를 썼다.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H1, 2, 3는 서로 에너지가 동등하고 원래 원자 오비탈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간 각도가 120도를 이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간 각도가 왜 120도를 이루느냐? 그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저렇게 가정을 하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수학적 과정을 다 보면 제가 어떻게 조작된 건지 알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저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EPZ는 원래와 같아졌어요? 원래와 달라졌어요? 원래와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sp2 혼성화에 대한 에너지 도표 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죠? 네. 좋아. 이때 H1, 2, 3가 원래 ES 오비탈과 원래 EP 오비탈 사이쯤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것도 뭐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섞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우유맛하고 딸기맛하고 섞었으니까 우유 딸기 맛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ES보다는 약간 불안하고 P보다는 약간 안정하고, 알겠죠? 그래서 중간 어디쯤 에너지를 차지한다. 그럼 이때 이 sp2 혼성화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두 번째 E. 두 번째 E. 기하학적 분포입니다.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기하학적 구조. 이 기하학적 구조를 sp2 혼성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sp2 혼성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된다는 거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 기하학적 구조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요렇게. 자, 누구를 그릴 거냐면 H1, 2, 3와 EPZ를 한꺼번에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겁니다. 자, 우선 내가 다 그리고 나서 그려보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오케이. 자, 요 왁구 그리세요. 자, 왁구 그려봐요. 너무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약간 넉넉하게 그리세요. 저기 막 설명을 만들어 쓸 거거든요. 자,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민서 너 졸린 거 아니죠? 안 졸죠? 그래. 그래. 민서가 졸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자, 이 노란색으로 쓴 보조선은요. 보조선은 얘는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하게 그리면은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축이겠어요? Z축. 그래서 이때 당연히 요 퍼렇게 그리네 하고는 얘가 직각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파란 애하고 빨간 애는 직각인 거를 지금 3차원적으로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퍼렇게 생긴 애는 어떤 평면 위에 온전히 다 있다는 얘기예요. XY 평면에 온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저 퍼렇게 그린 애들이 이게 바로 H1, H2, H3의 기하학적 구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1, 2, 3 사이에 요 각도가 이게 몇 도라는 얘기겠어요? 요게 120도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저게 120도라는 얘기야. 그리고 파랗게 그린 게 H1, 2, 3라고 했죠. 각각의 H1, 2, 3고 그럼 빨갛게 그린 애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빨갛게 그린 게 바로 여기 있는 요놈. 요놈 오비탈 얘가 EPZ인 거예요. 요거 전체가 알겠죠? 요거 전체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있는 부분. 요게 하나의 EPZ 오비탈이야. 알겠죠? 이 그림에서 약간 그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가 H1이야, 알겠죠? 요거 하나가 H2, 요거 하나가 H3인 거야. 근데 EPZ는 요거 전체가 이게 하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따로가 아니고 P 오비탈은 기하학적으로 요렇게 생긴 게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오비탈 H1, 2, 3의 EPZ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EPZ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밸런스 오비탈적인 전자 배치를 저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레프트에 있는 산소, 센터에 있는 탄소, 라이트에 있는 산소 보이세요? 걔네가 모두 다 이런 혼성 오비탈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된다면 여기에 전자를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해볼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sp2 혼성에서 1 에너지 다이어그램 2 기하학적 구조 한 다음 자 여기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싹 지우고 3 원자별 전자 배치. 원자 각각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 살짝 줄게요. 여기 줄게요. 8 해서 이 부분만 살짝 공 지우고 자, 요 놈의 제목이 3sp2 혼성화의 이 기하학적 구조 3원자별 전자 배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레프트 산소, 센터 탄소, 라이트 산소가 있죠. 얘들의 이제 혼성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sp2 혼성. sp2로 각각 한 거야. 그럼 이때 전자 배치를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자 여기서도 H1, H2, H3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H1, H2, H3가 있을 거고 H1, H2, H3가 있을 거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각각의 EPZ가 있을 거고 EPZ가 있을 거고 EPZ가 있을 거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혼성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할 때는 홀 전자 개수를 최대 전자 개수가 최대한 많아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저 혼성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쌍으로 나타나는 걸 피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 본드 오비탈이 약점을 갖는 거예요. 아까 밸런스 오비탈이 온전하지 않다고 했죠. 왜 홀전자 배치를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여기 밸런스 본드 티오리 이론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래야 실제 존재하는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전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봐봐. 봐봐 이제. 자, 그럼 봐봐. 여기 라이트에 있는 놈은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야? 여섯 개지.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넷. 자, 됐죠? 그럼 이제 몇 개 나와요? 몇 개? 두 개 더 남죠? 두 개. 그럼 봐봐. 그럼 잡아. 그러면 이게 H1, 2, 3, EPZ잖아. 네. 1, 2, 3, EPZ.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나머지 두 개 채워야 되지. 네. 그럼 나머지 두 개 채울 때 어쩔 수 없이 안정한 데 채우는 게 좋겠어? 불안한 데 채우는 게 좋겠어? 어쩔 수 없이 안정한 데 채우는 게 더 좋겠지, 그지? 네. 그러면 그게 H1, 2, 3가 더 안정해, EPZ가 더 안정해? 이게 더 안정하지, 그지? 네. 그럼 요따가 두 개를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더 채우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되십니까? 그래서 이 레프트에 있는 요 중심 원자는 요 레프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는 홀 전자가 몇 개 나타나? 홀 전자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홀 전자는 그 뭐냐면 혼속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EPZ에 들어가는 거지. 네. 아시겠죠? 그렇죠? 그다음 자, 센터에 있는 애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5개지, 5개.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까지는 맞는데 나머지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당연히 어디에? 여기에 하나. 알겠죠? 저기 하나.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라이트에 있는 애는 전자 몇 개 있어요? 라이트에 있는 애는 최외곽 전자 몇 개라고 가져간 거예요? 7개. 그럼 여기 7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7개. 지금 7개 채워. 그럼 자, 홀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자, 요까지는 거침이 없다고. 요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전자 7개는 여기 이제 어떻게 채울 거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야 돼, 그죠? 채워야 돼. 그리고 몇 개 남아? 3개 남죠, 3개. 3개 남는 걸 상대적으로 안정한 데 채워야 돼, 불안정한 데 채워야 돼? 상대적으로 안정한 데 채워야 되죠. 그럼 나머지 3개를 여기에 채우면 5, 6 됐지? 7을 여기를 채워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이걸 7개를 여기 채우는 게 이게 바로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왜 안정한 데를 내비두고 불안정한 데를 채워야 되느냐? 저걸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설명해 주지 못해요. 저렇게라도 해야 결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만들어낸 거라서 저 부분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가장 맹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개 하고 나머지 3개를 혼성 오비탈에 2개를 채우고 그리고 이피즈 오비탈에 나머지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레프트에 있는 애는 홀전자가 몇 개 있죠? 2개. 센터에 있는 애는 홀전자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라이트에 있는 애는 홀전자가 몇 개가 있죠? 1개. 아시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뭘 한다? 뭔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좋아. 좋아.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입체 구조를 설명하느냐? 보다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